안녕하세요. 피플앤 이슈 안정원입니다. 청주시가 대한민국 첫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기록문화 창의도시라는 비전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죠. 직지의 창의적 가치와 현대인의 일상의 기록을 연관시키며 기록문화의 육성 가능성을 보여준 점을 인정받았는데요. 오늘은 문화도시센터 김미라 센터장을 모시고 문화도시로서의 청주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지 앞으로의 계획과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피플앤 이슈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주시가 작년에 문화도시로 선정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게 될 청주시 문화도시센터 책임 맡게 된 김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문화도시 사업이 과연 무엇인지 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설명해 주실까요? 네,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문화 창조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이 사업은 문화를 통해서 문화 전반의 그 지역 발전 계획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수립해서 지역의 문화 균형을 발전시키는 사업입니다. 이제 현 정부의 문화 분야에서 최대 현안 사업이면서 작년에 처음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이제 선정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는 사업입니다. 네. 사실 과거에는 청주라고 하면 교육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문화재조창시라든지 또 현대미술관 청주 등 문화와 관련해서 도시가 네. 더욱더 많은 분들과 좀 친숙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문화로 이렇게 친숙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는 행정이나 시민들이나 누구나 바라는 최고의 그런 도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는 교육도시라는 그런 명칭은 공예도시, 직지도시, 생명도시처럼 어느 한 분야를 특정한 분야였고 시민들의 문화의 삶과 행복의 척도는 나타나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문화재조창 시와 더불어서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청주시가 시민들의 문화력이 높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문화 사업이 추진되는 그 과정에서 문화 사업을 이렇게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되게 일할 맛이 난다고 할까요? 네. 행복합니다. 네. 아마 이 문화적인 혜택을 보는 많은 또 시민분들께서도 더불어 좀 행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하실 것 같아요. 네. 청주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참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1인 1책 펴내기 사업도 네. 제가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문화 다이어리 사업 네. 이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시민의 삶 속에서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2016년도부터 좀 예비도시 사업격으로 문화특화 지역 조성 사업이라고 진행을 했는데 그 안에서 저희가 문화 10만이 클럽이라든지 문화 다이어리 그리고 그 밖에 문화 10만이 페스타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특히 문화 10만이 클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민들이 문화 향유자에서 청주의 다양한 문화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좀 전환된 계기였고 문화 다이어리 같은 경우도 청주 곳곳의 명소라든지 프로그램에 담겨 있어서 그 안에서 청주의 문화를 조금 더 이제 친숙하고 그리고 내 삶에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이런 일환이 빛을 좀 발한 것 같습니다. 네. 2019년에는요,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또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기록문화, 이 창의도시를 비전으로 정말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먼저 기록문화 창의도시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좀 네. 설명해 주실까요? 네, 기록문화 창의도시는 청주시가 또 하나 이제 뭔가 특색 있는 자원으로 가지고 가야 할 그런 대표적 이미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직지에서 비롯된 기록의 가치라든지 그리고 현대인들의 일상에서의 기록의 가치를 조금 더 의미 있고 그리고 발전시키자는 의미에서 그리고 직지의 고장인 청주에서 기록문화 창의도시를 선점해서 이렇게 비전으로 가지고 간다는 것은 이제 청주가 기록문화 허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참 많은 활동들을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떤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좀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해 주실까요? 네. 관련해서 지난 1년 동안에는 예비 사업 기간 동안에 청주시가 부족하고 그리고 조금 더 특화에 대한 사업에 중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네 가지 크게 나타내 보면 뭐 행재정적으로 추진 기반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기록문화 창의 도시라는 비전의 구체화 그리고 청년 인재 양성 그리고 기록 문화에 대한 특화 문화 사업을 발굴들이 있었습니다. 네. 먼저 추진 기반 확보에서는 청주시가 관주도라는 이미지에서 좀 벗어나서 시민 주도의 그런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작년에 기록 관련 PM님을 좀 섭외를 해서 그리고 조직도 사무국으로 조직 확대 개편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다양하게 포럼이라든지 인문살롱 그리고 도시락 토크를 통해서 기록에 청주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담아서 청주시의 5개년 사업계획서를 좀 다지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주는 청년들이 많은데 이 청년들이 문화 쪽에 좀 그 인재로 육성이 돼서 청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로 발굴하고자 청년들을 키우고 활동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비전이 기록문화라는 점을 저희들이 인식해서 시민들의 기록물을 수집해서 한번 전시해보는 시민기록전이라든지 그리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기록에 대한 다양한 활동, 공모 사업을 통해서 기록문화 사업도 다양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너무 참 다양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네. 지금 좀 너무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지금 하나씩 좀 들여다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 기록문화 창의도시라는 그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들이 정말 다양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먼저 포럼이 있었어요. 네. 어떤 이야기가 좀 오갔을까요? 네. 2019년도에는 이제 세 차례의 큰 포럼을 진행해서 이 비전을 좀 구체화하는데 많은 이제 역할을 했는데요. 첫 번째 기록에 대한 개념 설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에게 청주에 대한 기록은 어떤 건지에 대한 개념 설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일상 기록은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또 진지한 그런 전문가 발제부터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일상 기록이 우리 삶에 왜 중요한지 그리고 기록은 왜 남겨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또 있게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청주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우리 활동 단체들이 개인적으로나 아니면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기록은 과연 어떤 삶에 우리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어떤 기록 활동이 있는지를 사례를 통해서 그런 모든 종합적인 거를 저희 문화도시계획에 좀 녹여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록 문화를 대를 이어서 잘 키워가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런 문화 도시를 이끌어갈 청년 기획자를 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을 갖고 계실까요? 네, 청년들이 문화 기획부터 시작해서 그 공간의 창업 지원까지 저희들이 3단계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청년 학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기획자에 입문하고 싶은 우리 청년들이 문화기획부터 실행까지 또 이론에서 실무까지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이렇게 좀 뭔가 기초 단계에서 배운 친구들이 또 나름대로의 모임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문화기획자들과 교류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약간 인큐베이팅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년들이 뭔가 창업을 하고 싶고 우리 지역에서 자리 잡고 싶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간이라든지 창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 창업 지원 그런 프로그램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예비 창업자들이 굉장히 든든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기록문화 가치 발굴 공모 사업이라는 게 또 있네요. 이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네, 기록문화 가치 발굴 사업은 일반 개인이나 단체들이 기록이라는 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뭐 주제도, 사업 방식도, 대상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들이 직접 그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생활에서 생각하고 있는 기록과 그리고 기록 활동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공동체를 회복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숨어져 있는 다양한 기록에 대한 가치 발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7개 팀이 작년에는 이제 다양한 그런 기록 가치 발굴 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점점점 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이렇게 이제 시민들이 직접 생각하는 기록에 대한 가치에 대한 사업들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올해도 어떤 사업들이 또 추진될지 아마도 지난해의 시민들의 반응을 기반으로 구성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해에 직접 해보시니까 우리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직접 많이 느끼셨죠? 네, 저희가 이제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정말 성장하고 이제 같이 이런 문화도시 사업을 진행하는 파트너로 저희들한테 힘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고 시민들을 모시면 사업에 대한 향유자로서의 그런 태도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네. 오셔서 즐기고 그다음에 이렇게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피드백이 많았다면 저희가 한 해 거듭할수록 이런 향유자에서 이제 생산자로 넘어가면서 직접적으로 주도하고 참여하는 그런 시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기록문화 창의도시 비전을 걸면서 다양한 사업을 참여했는데요. 그 중에서 일상기록이라는 저희들 그 일상기록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올리는 글이 있었는데 매일 이제 시민들이 글을 올려주는 그런 횟수라든지 그리고 글의 내용을 보며 정말로 문화 향유자에서 이제 생산자로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제가 더 뿌듯하고 그리고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향유자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발굴도 하시고 또 참여도 하시고 그야말로 주체자다, 네. 주인공이다 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지금 요 과정들이거든요. 네. 시민들이 스스로 기록문화의 가치를 찾아낸다 그리고 널리 알린다는 점에서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은데요. 이 스스로 기록문화의 가치를 찾아낼 방안도 모색을 하고요. 우리 시민들께서 그리고 기획했던 공모들도 있었는데 직접 시민들이 발굴한 내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7개 단체들이 정말 마을도 대상도 그리고 주제도 다른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또 대표적으로 소개를 한다면 저희 여성 기록 전문가 그 이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키비스트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인쇄거리에서 직지 후예를 만나다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 수동 일대에 그 수가 점점 줄고 있는 인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런 삶을 재조명하고 기록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다양한 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참여했던 인쇄인들이 그 추가 제작에 필요한 그런 비용도 재능 기부를 통해서 같이 모아주시는 등 선순환의 그런 과정도 보았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고향 수몰 40년 그래서 문희 별빛 마을을 찾아오다 이런 프로젝트는 그 1980년대 대청댐 그 댐 건설로 인해서 문희면 일대가 수몰이 되었어요. 네. 근데 그 수몰되기 전에 그 다양한 사진을 가지고 이런 고향에 대한 향수와 그리고 추억들을 전시하던 기록 작품 전시전이 있었는데 그 전시를 통해서 저도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 대청댐 건설 이전의 마을이 어땠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땠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청주의 근대 건축물로 좀 대표될 수 있는 탑동 양관에 대한 기록도 있었어요. 네. 근대 교육, 의료기관,
탑동 양관의 기록을 찾아라서라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청주 지역의 그런 근대 건축물에 대한 역사와 의미도 재조명하면서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좀 보존해야 되고 기록해야 될 다양한 이야기들과 소재를 가지고 여러 활동가 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 의미 있는 활동을 많이 해주셔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이렇게 좀 잊어버렸거나 또 뭔가 이렇게 다시 새겨야 될 일들을 많이 좀 찾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딱 들어보니까요. 얼마나 그 각 지역별로 또 뿌듯하셨을까. 우리의 네. 뿌리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또 다시 한번 느끼셨던 소중한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각 지역마다 갖고 있던 정말 우리가 몰랐던 기록들을 많이 접하셨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 센터장님께서 그 네. 과정을 보시면서 네. 유독 또 기억에 남았던 그런 기록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우리 활동 단체들이 기록 가치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제 진행했던 뭐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건축물에 대한 기록이었는데 또 작년에 진행했던 사업들 중에 시민 기록전이 있었습니다. 네. 본인 개인의 기록물들을 저희들이 수집해서 또 전시했던 그런 프로젝트였는데요. 저는 그 안에서 또 두 가지가 또 특별하게 생각이 났어요. 이제 홍덕은 님이 제출해 주신 기록물이었는데 어머니께서 태어날 때부터 이제 학교 졸업하고 성장했던 과정에 모든 기록물들을 버리지 않고 네, 다 보관했다가 요번에 제출해 주셨는데 정말 그 제목도 그래서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보관해 준 나의 기록이었어요. 거기에는 뭐 일기장도 있고 상장도 있고 엄마가 그 딸이 태어났을 때 감동이라든지 그런 사연들도 있어서 그런 그 자녀의 일생에 그 기억하지 못한 그런 기록들을 다 이제 보관해 주셨다가 제출해 주신 게 기억이 남고요. 또 하나는 홍석원 선생님이 제출해 주신 기록물이었는데 이 홍석원 선생님이 우체국으로 40년 동안 우체국장으로 이제 퇴임하셨는데 40년 동안의 그런 그 업무에 관련된 모든 기록물들을 또 제출해 주셨어요. 네. 네, 그거를 보니까, 저도 이렇게 업무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소중하게 여기면서 좀 모아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는 우체국에 관련된 뭐 자료라든지 사진, 그리고 선생님의 뭐 발령장이라든지 표창장까지. 그래서 그 기록물만 보아도 홍석원 선생님이 어떻게 근무를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또 업무해 주셨는지와, 그리고 우체국의 이런 변화의 과정도 볼 수 있었던 소중한 기록이어서 특별히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네. 야, 지금 저도 듣고 있는데 이런 기록들도 정말 가치가 있는 기록이지. 맞다. 나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 네.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이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청주시가 모든 것을 기반으로 또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네, 이 선정 과정은 다른 구비 사업에 비해서 좀 장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이런 추진 과정과 결과들을 봅니다. 2년 동안에 걸쳐서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요. 첫 시작은 2018년도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도시 지정에 대한 공모 사업이 이제 발표가 되고 저희가 첫 이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이제 공모에 이제 응모를 했고요. 그리고 그 해 2018년도 이제 10월 달에 중간 현장 실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청주시가 문화도시로 어떤 그 도시의 뭐 기반이라든지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직접 와서 보셨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이제 최종 PT를 통해서 이제 예비도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예비도시가 선정이 되면 1년 동안의 사업 과정을 이제 평가를 하면서 1년 동안의 사업 추진에 대한 거를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평가받을 문화도시 사업에 관련된 거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2019년도 저희들이 10월 달에 이제 예비도시와 똑같이 현장 평가를 받고 그리고 12월 27일 날 최종 PT를 통해서 이제 12월 30일 날 딱 문화도시가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른 사업들은
공모가 이제 나고 문화도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서류에 의해서 평가가 되고 지정이 되는데, 이 문화도시 사업은 사업계획서도 중요하지만 그 지자체의 문화 기반이라든지 시민들의 그런 참여와 반응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인연이라는 기관과 그리고 현장에서의 그런 시민과의 만남, 분위기, 그리고 그 평가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른 그런 국책 사업보다는 어렵기도 했고 그리고 더 뭔가 준비 과정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뿌듯하고 의미가 더 남다르겠다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결과를 받아들고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께서 함께 기뻐하시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네. 이렇게 문화도시 선정 과정에서 이 청주시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선정이 됐겠지만 어떤 점이 가장 높이 평가됐다고 보세요? 네, 문화도시의 이제 서류상에 이렇게 평가의 기준을 보면 세 가지 평가 항목에 10개의 지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은 저희들이 2019년도에 예비 사업을 하면서 그런 성과, 예비 사업의 추진 과정과 결과를 보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 도시가 문화도시로 이제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할 만한지에 대한 그 문화도시 추진 기반 확보를 보고, 이제 마지막에는 5년 동안에 어떻게 문화도시 사업을 이끌어갈 건지에 대한 그런 계획이라든지 가능성을 봅니다. 근데 청주시는 작년에 이 세 가지 항목에 고른 평가에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예비 사업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2018년도에 좀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많이 보완해서 그거를 장점으로 좀 이렇게 뭔가 탈바꿈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관주도라는 거를 좀 저희들이 탈피해서 시민 주도로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리고 그 안에 활동가라든지 청년 기획자의 그런 사업 주도도 많이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도시 사업은 그 도시의 기반을 보기 때문에 행재정적 기반이 완료되었는지도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작년에 청주시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충청북도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충청북도가 15%를 지원한다는 그런 협약서를 제출한 또 유일한 도시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예산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문화도시 조례를 다시 제정하고, 그리고 이제 문화도시 사업 기관의 조직도 완벽히 또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사업 면에서는 보면은 이런 직지에 대한 그리고 기록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기록의 이런 일상 기록과 연결해서 시민 기록전을 저희들이 개최를 하면서 이런 그 기록이 문화 산업과도 연결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또 높은 평가에 주셔서 저희들이 세 가지에서 고른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뭐 하나 빼놓을 수가 없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게 다 기반이 돼서 우리 청주시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문화도시 이관왕 고지에 올랐습니다. 네. 사실 뭐 예전에는 청주는 충북은 문화가 네. 참 취약하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정말 많이 들었기 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겠다. 그리고 다 같이 그런 염원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네.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동안 어떤 경쟁력을 갖췄기에 이런 결과가 또 나왔다고 보세요? 네, 이제 청주가 이제 2015년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고, 또 이제 작년에 첫 법 지정 문화도시까지 되면서 이관왕에, 그리고 이제 정말 명실상부 문화도시로 네.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부러워하는데요. 이제 청주가 이제까지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왔던 다양한 문화 활동들이 이런 문화도시라는, 그리고 뭔가 문화도시 지정이라는 성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뭐 작년에는 2019 공예 비엔날레도 저희 문화체조창 시 개막과 더불어서 그곳에서 다양한 또 활동들과 공예 비엔날레를 보여줌으로써 그 청주의
문화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할까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청주에서 다양하게 이제 펼쳐져 있던 사업들이 문화도시와 연결된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청주는 문화재청시의 도시재생 사업과 그리고 다른 지역의 뉴딜 사업도 많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문화도시 사업 계획서도 나와 있지만 이런 도시재생과 뉴딜 사업과도 연결한다고 그리고 다른 사업과도 연결한다고 하였거든요. 네. 이렇게 문화도시 사업에는 다른 한 사업이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청주시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른 사업과 연계하고 그 사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더 발휘함으로써 문화도시에 대한 그런 저력이라든지 그 힘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저력을 볼 수 있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 지난 11일에 이 청주시 문화도시 센터가 네. 또 문을 열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내가 좀 생소하다. 네. 그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앞으로 이곳에서는 어떤 업무들을 맡게 되는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문화도시 센터는 문화도시가 지정되면 이제 뭔가 이렇게 조직 차원에서 법적으로 문화도시 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청주시도 문화도시가 이제 선정이 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2월에 이제 문화도시 센터를 조직을 완벽히 이제 구성을 하고 이제 11일 날 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네. 문화도시 센터에서는 문화도시 사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요. 그 문화도시 센터 안에는 3개 팀이 구성이 됩니다. 시민기록팀, 시민문화팀, 그다음에 기록문화팀, 창의산업팀 이렇게 구성이 되면서 문화도시에 관련된 사업과 그리고 연계된 사업까지 추진하면서 이제 5년 동안 추진될 사업에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안에서 구심점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곳이게 되겠네요. 이렇게 문화도시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의 정말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어떤 계획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들 저희가 기대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가 문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3대 핵심 목표의 12대 사업 과제를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3대 목표에는 시민의 문화력을 키우고, 두 번째는 도시의 정체성을 찾고, 세 번째는 문화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문화의 시민들의 문화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서 이제 청주가 다양한 문화 사업으로 예전에 불명예스럽게 노잼 도시로 좀 꼽혔거든요. 예. 이제는 재밌는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청년 인재 양성 사업도 있고요. 문화 10만이 클럽을 조금 더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과, 그리고 청주가 이제 참여 예산제를, 시민 자율 예산제를 편성을 해서 시민들이 원하고 그리고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재밌는 사업들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시의 정체성을 찾는 사업으로는 이제 기록문화 창의도시로 비전을 세웠으니 기록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으로 이제 청주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곳곳에 저희들이 좀 심을 예정인데요. 이제 청주에 있는 다양한 자원이라든지 정보를 저희들이 기록으로 좀 이렇게 수집을 하고, 그런 수집된 기록들은 동네 기록관에서 이제 좀 응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시민들도 이제 그 동네 기록관에서 다양한 시민 기록에 대한 활동들을 펼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좀 확대돼서 추후에는 시민 기록관을 이제 만들어서 그 안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의 문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청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기획자들이나 활동가들이나 예술가들이 청주에서 좀 마음
놓고 문화로 먹고 살 수 있는 좋은 도시로 네.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펼칠 건데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록이 좋은 그런 자원 소스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기록을 빅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문화 플랫폼 C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문화몰 그리고 시민들이 그 안에서 정책도 제안하고 다양한 사업도 펼칠 예정이고요. 그리고 문화 기획자라든지 예술가들한테 그런 창작과 공간 지원 활동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야, 지금 예비 창작자 여러분이 기대를 네.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들을 들었는데 사실 이 모든 걸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예산도 무시할 수가 네. 없습니다.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우리 청주시가 5년간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문화도시 사업은 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에서 최대 200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5년 동안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데요. 청주는 이런 문화도시 사업에 이제 총액 186억 원을 신청을 해서 아마 5년 동안 186억 원의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지고 예산 지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예산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런 다양한 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문화도시들 간의 이런 업무 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그런 정보 또 이제 교류할 수 있는 사업도 지원을 받게 되고요.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문화도시 사업으로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 이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이 문화도시의 풍경이 벌써부터 좀 그려지고요.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요. 이러한 청주시의 정체성을 좀 찾기 위해서 기록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활동을 또 이어가신다고요. 네. 청주가 기록문화 창의도시로 기록에 비전을 두었지만 꼭 기록에만 뭔가 이렇게 사업을 이제 집중 추진하는 건 아니고 그 다양한 사업 중에 기록은 특화 사업에 이제 중점적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청주는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청주시 기록관이라 해서 공공기록물을 좀 관리 운영하는 거를 먼저 이렇게 그런 청주시 기록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또 유네스코 기록유산센터도 유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록관인 청주시 기록관 그리고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와 더불어서 이 문화도시 사업 안에서는 시민기록관을 저희들이 또 운영할 예정인데요. 시민들의 다양한 기록들과 그리고 도시의 기록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뭔가 아카이빙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시민들이 프로그램으로 풀어낼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펼칠 예정입니다. 기록하면 시민들이 좀 딱딱하고 재미없고 또 약간 정체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이미지를 좀 벗어나서 기록은 활동적이고 또 재미있고 그리고 다양한 사업으로 펼칠 수 있다는 거를 저희들이 이 사업에서 열심히 발굴을 하고 그래서 청주가 이런 기록문화 허브 도시로 좀 자리매김하면서 내 외부에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하면 청주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록에 이제 또 뭔가 기반을 해서 기록 활동가들을 또 모일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펼칠 예정입니다. 네. 이 기록을 한다는 거 과거보다 요즘 현대인들은 좀 취약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우리 청주시가 좀 강하게 각인시켜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문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수반이 돼야 될 텐데요.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창작 공간을 지원해 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또 필요로 하는 그런 지원 사업 중에 하나가 공간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제 다양한 활동과 그리고 작품 활동을 위해서는 본인의 창작 공간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예술 창작 그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문화예술인들의 경쟁력을
문화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고요. 이런 또 공간 창작 지원 사업은 원도심에 이런 상가라든지 빈집을 좀 해소하면서 문화로 좀 재창조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자립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간 창작 지원 사업이 있고요. 이와 또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 플랫폼 C 사업이 있습니다. 이 문화 플랫폼 C 사업은 저희들이 그 웹 개발을 통해서 예술가들과 창작자들과 시민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건데요. 예술가들이 만든 예술 작품이라든지 활동들이 이 웹에서 소개되면 소비자들은 그 안에서 예술 활동에 대한 신청과 아니면 예술 작품을 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청주에서 경제적으로 좀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문화 플랫폼 C 안에서는 예술가들에 대한 다양한 활동들과 소비자들이 이제 뭔가 계속 이제 활용하거나 이용했던 실적들이 누적이 되면서 저희들이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네. 이런 데이터는 추후에 또 이제 한 번 더 문화도시 사업에 이런 그 피드백 역할을 하면서 저기 창작자들과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개발을 하고 또 그 안에서 펼쳐질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화도시 사업이라는 게 사실 처음에 시작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유지가 되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또 새롭게 키워가는 게 참 중요할 텐데요. 구체적인 방법엔 뭐가 있다고 보세요? 네,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뭐 사업 계획서도 중요하지만 저는 일단 행정 기반이 좀 탄탄하게 구성이 되고 이제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이 사업만으로 성공하기는 힘들고 청주시에서 이제 연계된 다른 사업과 같이 시너지를 발휘할 때만 더욱더 가치가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타 부서와 그리고 다른 사업들이 이제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협력 시스템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문화 기획자라든지 활동가들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한데요. 이런 기반 마련은 추후에 사업 발굴에도 이제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획자라든지 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상 열린 그런 행정과 그리고 또 이제 더 많은 시민 주도로 참여할 수 있게 저희들이 사업을 이제 충분하게 저희들이 전환해서 행정은 뒤에서 도와주고 그리고 뒷받침하는 역할로 저희들이 문화사업 그런 그 사업 계획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문화도시로 선정되면서 우리 청주시에 어떤 변화가 구체적으로 좀 생길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것 같거든요. 우리 청주시는 좀 어떻게 변할 거라고 기대하세요? 청주 시민들의 문화적 삶이 많이 이제 높아질 거라고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단순 향유자에서 시민들이 뭔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민의식 전환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생산자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 기획자라든지 문화 예술가들이 정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5년 동안의 사업을 통해서 아마 시민들의 문화 소비력은 30% 이상 좀 증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문화 관련된 사업의 그런 종사자라든지 사업체 수도 좀 소폭 상승할 것 같은데요. 사업체 수는 지금보다 한 4.4%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종사자도 문화기획자든지 활동가들도 7.4% 상승되리라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진 문화 사업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청주로 또 방문해 주시는 그런 방문객들도 좀
많이 상승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18년도에는 한 250만 명 정도 청주를 찾았다면 네. 2024년 문화도시가 이제 진행되는 그때는 한 300만 명이 청주를 찾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아, 정말 이제 전 국민이 사랑하는 청주시로 거듭날 날이 머지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여가 생활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번 문화도시 선정이 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까요? 네. 문화도시 사업은 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 기간은 5년으로 이제 국비 사업을 지원은 받지만 5년 동안 진행을 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떻게 진행하고 지속할 건지가 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도시 센터에서도 이런 5년 플러스 알파라는 시간이 더 중요한 거를 좀 인식해서 이제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문화 삶도 증대가 되고 청주의 도시의 정체성도 찾고 그리고 그에 더불어서 다양한 사업들로 통해서 청주를 찾는 사람 이제 관람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이제 2020년 지금 2월 달이 첫 발을 디디는 만큼 이제 처음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시민들과 그리고 활동가 예술가들과 저희들이 열심히 이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민들의 더 많은 애정과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참여와 그리고 적극적인 그런 관심을 저희들은 믿고 열심히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참여하고 또 지지를 보내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문화도시센터 김미라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청주시가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교육문화의 도시라는 타이틀에서 법정으로 명실상부한 문화의 도시가 됐습니다. 문화가 살아 숨쉬는 청주시 그리고 충북 전 지역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피플 앤 이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